저는 장철이 죽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왠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어 왜 이런 예감이 들었을까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제 예상으로 장철은 장현의 아비가 맞는 것 같고 노비와 사랑한 누이를 방에 가두고 노비에게 매질을 해 죽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누이마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장현은 할아버지의 제삿날 집을 나가버렸죠. 그래서 장철에게는 가족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길에 식음을 전폐한다는 것은 혼자서만 살아남은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을 덜기 위해 더 학문에 힘쓰고 제자들을 키우며 살고 있는 거죠. 장철의 인물 설명에 나오는 외면했던 과거라는 문구를 생각해보면 장철은 과거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거를 해결하려면 아들을 찾아 용서를 빌고 부자 간의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찾아야 할 아들은 찾지 않고 죽었다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런 장철이 장현을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성도 바꾸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본다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 들 겁니다. 딸을 죽음으로 내몰았음에도 자신은 많은 존경을 받으며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부끄러운 과거를 알고 있는 장현을 또 외면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드라마가 아니겠죠. 여기서 잠깐 황지정 작가가 인터뷰에서 한 말을 빌려오면 연인에는 남녀 간의 사랑뿐 아니라 부자 간의 정, 벗들의 우정, 우직한 충심, 서로 애틋해하는 백성들 등 여러 색깔의 인간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 작가가 말했던 부자 간의 정을 보여주는 인간의 사랑 이야기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소현세자의 마음은 우직한 충심으로 봐야겠죠. 그러니 이 부자 간의 정은 반드시 장현과 장철을 통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것이 장철의 진심 어린 사과겠죠. 사과를 한다고 모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용서와 화해의 시작은 바로 사과입니다. 그래서 장철은 장현을 만나 사과할 겁니다. 하지만 장현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장철을 용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장현은 아직도 누이의 죽음을 잊지 못하고 있으며 그 선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장현이 장철을 이해하려면 장철의 사과 말고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장현이 아버지가 된다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현에게도 아들이, 딸이 생긴다면 이들을 지키고자 했던 아비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럼 장철이 사과하고 장현에게 아이가 생겨 조금씩 장철을 이해하게 되면 될 것 같은데 왜 저는 자꾸만 장철이 죽을 것 같을까요? 이건 뚜렷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지만 장철이 바로 9세대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는 절이라는 소주제를 다루고 있고 그 절에서 가장 벗어난 인물이 장현이죠. 그리고 장현이 절을 벗어나게 만든 9세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바로 장철입니다. 그래서 장현이 이야기 속 진짜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절이라는 개념을 부정하고 그 선택이 옳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장현은 이미 수차례 그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보통 그 과정에서 9세대와 새로운 세대의 다툼 끝에 9세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대에게 신념을 맡기고 말이죠. 뭔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이런 이유로 장철이 죽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단순히 병사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겠죠. 목숨이 위험한 새로운 세대를 구하는 것이 9세대의 역할이며 이것이 장현이 소현세자에게 이야기했던 아비가 자식을 지켜야 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철이 장현을 구하고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근데 물론 아닐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별 근거가 없는 예상이니까요. 그래도 이런 예상은 제가 드라마를 더 재밌게 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